대표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본 보시면은 강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폭행을 가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죄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강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이제 봤던 거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중강도 조문에서 이거를 이제 봤던 내용입니다. 중강도. 자, 그럼 중강도 조문을 보시면 이게 형법 제 335조에 있거든요. 여기 중강도는 근데 주체가 뭐죠? 절도가죠. 이 절도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재물을 면탈할 목적, 재물의 탈환을 면탈할 목적, 그다음에 원래 이제 체포를 면탈할 목적, 그다음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고, 세 가지 이유인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이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적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하게 되면 폭행과 협박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요걸 우리가 준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준강도가 이제 폭행 협박을 하긴 하는데 이 체포를 특히나 이제 면탈할 목적일 때에는 경찰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을 이제 때리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절도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절도범인이 했을 때 중강도가 되는 경우에 이것과 공무집행 방해죄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처음부터 뭐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합니다. 그럼 사실 이 폭행 협박은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강도행위 그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묘행의 폭행과 협박이 있기 때문에 강도는 강도대로 성립하고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집행 방해대로 성립하고, 이제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강도가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하고 이 강도범일 때,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됐을 때, 좀 요거 좀 잠깐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절도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자, 절도가 쭉 해가지고 일정한 목적, 자 335조의 유효권을 갖춰가지고 이게 중강도가 되었을 때, 중강대가 되고 공무집행, 공직방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강도가 되는 경우, 강도였을 때요. 강도였을 때, 강도여가지고 여기 이제 중강도가 되는 경우. 여기는 중강도가 안 되는 거죠. 강도는 원래부터 강도니까 원래부터 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공직방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부터 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죠. 예, 여기는 원래부터 얘는 강도인 거고 얘는 강도인 거고 공직방대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실경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중강도는 뭐냐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절도였잖아요. 절도였는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 폭행 협박이 있죠. 폭행 협박이 있고, 요 폭행 협박이 또 어디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공직방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는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경,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고, 일단 뭐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한다? 강도가 했을 때는 실경, 강실 이렇게 되죠. 절상, 강실. 절도가 했을 때는 상상적 경합이고, 강도가 했을 때는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뭐 이쪽으로 넘어오셨으니까 한 번 더 보면요, 중강도 조문, 우리는 이제 이번 그 회차에서는 좀 이제 중강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강도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어떻게 된다? 주체가 항상 절도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절도가.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목적. 재물 탈환을 항거하거나, 그 다음에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죄적, 범죄 흔적이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목적이에요. 이렇게 목적, 이러한 목적으로, 목적범위죠. 이렇게 하고 뭐가 된다? 플러스 폭행과 협박이다. 폭행과 협박.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중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강도는 강도죄하고 똑같이 처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1번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강도로 시작을 했는데 강도범인데 상경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강도범일 때는 실체적 경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죠. 두 번째 니은번을 보시면은 자,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자 이제 강도죄는 여러분 여기 강도죄는 객체가 뭐도 됩니까? 재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익도 되죠. 자 이렇게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 둘 다 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강도도 있고 사기도 있죠. 사기 그 다음에 공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은 우리 형법에서는 굉장히 이걸 이제 확실하게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 뭐가 된다? 반드시 유효한 것, 법률상 유효한 것. 법률상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재산범에 있어서 재산죄에서 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재산상 이익이죠.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설을 보시면 뭐 법률상 이익이다, 경제적 이익이다,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걸 사법적으로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지문은 맞겠네요.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익만을 취득하는 것이 요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뭐만 있으면 된다. 사실관계만 있으면 돼요. 사실관계만 있으면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 강도와 관련돼 가지고 요 이제 그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풀었던 것들도 있는데 그 신용카드에서 전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신용카드에서 전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허위에 쌓인 허위 서명. 요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허위 서명을 해가지고 지불을 못 받을 위험성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 강제로 사인을 하게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뭐가 된다? 요거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강도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 보시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한 거 불능하게 할 정도이다. 자,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강간죄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죠. 최협의의 경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강도죄하고 강간죄가 이제 또 동일한 거는 또 뭐도 있냐면 둘 다 이제 강력범입니다. 강력범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형벌도 좀 같습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의 정도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한 거 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리을번 보시면 자, 날치기 수법으로 날치기 하려고 하네요.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자, 날치기 해가지고 쓱 하고 가지는 거 이게 새치기죠. 그러니까 실제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날치기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건 절도가 됩니다. 사실은 절도일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단순하게 탈취하는 게 아니고 가방을 놓지 않고 이제 이 피해자가 계속 이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버티니까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갔다. 5m 가량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폭행 협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같이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가 됐다. 무릎 등에 상해를 입혀 버렸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뭐 절도인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행위가 이제 같이 이제 붙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고 뭐가 있는 겁니까? 안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물건을 탈환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사용을 한 거죠. 이거 중강도 아닙니다. 중강도가 아니고 물건을 뺏으려고 이렇게 이게 하는 것 자체가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오는 건 아니니까 처음 시작을 한 날치기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슥 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반항을 하니까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폭행으로 봐서 요거를 우리 판례적으로 강도로 보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 상해가 있다는 거죠.
상해를 의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강도 상해로 갔냐 강도 치상으로 갔냐는 이제 예견 가능성이 문제인 거고 고의와 여기 이제 우리 판례는 강도 치상죄로 요걸로 이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판례고요. 자, 미음범 보시면 강간범인데 분열을 강간할 목적으로 자, 폭행 협박에 의해서 반항을 억압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탈취했대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강간죄, 강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강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강간하려고 할 때 폭행 협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폭행 협박이 있었다. 예. 그럼 요 폭행 협박을 이용해 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재물을 탈취를 했다는 거니까 이 폭행 협박은 강간과 물건을 훔치는 거, 아니 물건을 이제 가져오는 거, 재물 탈취하는 거, 강도죠.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은 이게 중복이 되는 것이어서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요거는 모두 성립한다. 강도죄도 성립한다. 여러분 강간범이 강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강간죄가 되는 건 아니고 강간죄와 강도죄가 실질적으로 경합한다는 거 요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판례에서는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맞는 판례이고요. 자, 비읍번 강도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면제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 채무 면제입니다. 채무 면제. 자, 채무 면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은요. 자,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재산상 이익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요소가 있고 소극적 요소. 소극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채무 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뺏는 거 이것도 되지만 채무를 야 뭐 돈 갚지 내가 돈 갚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형님 안 갚으셔도 됩니다. 뭐 사과 깎아 먹으면서 칼 이렇게 막 들고 있어가지고 내가 꼭 돈을 갚아야 되는 이유를 너에게 뭐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돈을 그냥 갚지 않는 거죠. 네 돈을 지금 돈을 뺏지는 않지만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안 갚는 거 또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채무 면제 말고 이 기한을 유예하는 거 있죠. 기한을 유예해가지고 연기시키는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돈을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자 돈을 안 갚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거 꼭 내가 지금 갚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 한 달 뒤에 갚도록 하게 하는 거, 기한을 이렇게 뒤로 이제 늘리는 거 이것도 뭐가 돼요? 이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무 면제 의사 표시를 하게 한 경우에 이것은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민법상 보면은 뭐가 돼요? 이건 무효나 이제 의사 표시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의사 표시의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고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 표시를 강제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도 뭐가 된다? 이것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맞는 판례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제일 첫 번째 사례만 틀린 거죠. 그래서 한 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